아니 리얼 슬림이 더 두껍다고. 아 이거 보면 볼수록 속은 기분이네. 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를 구매하셨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케이스를 구매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예쁘게 나온 컬러감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투명 케이스를 많이 찾으실 거예요. 애플에서 만든 맥세이프 편의성을 누리려면 맥세이프가 그대로 또 호환되는 그런 투명 케이스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 총 16개 회사의 제품을 모아놓고 하나씩 장단점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정품부터 보셔야죠. 정가는 69,000원이고 제가 구매한 가격이 62,100원이에요. 여전히 비싼데도 많은 분들이 정품을 선택하는 이유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변색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변색이 없을까요? PC 소재로 만들어낸 거예요. 저렴한 투명 케이스들을 사용하다 보면 뭐가 오죠? 옆면이 노래져요. TPU 소재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소재의 한계입니다. PC 소재를 쓰면 굉장히 탈착이 어려워요. 정품 케이스를 뺄 때는 위에서부터 빼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도 못 뺄 거예요. 뻥 뚫려 있는 아래쪽을 밀고 저는 요 충전 단자를 걸고 이렇게 빼야 빠지더라고요. 올 PC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과 후면의 촉감이 같아요. 그리고 두께감이 상당히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정품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 중에 후기를 보면 손에서 자꾸 빠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카드 지갑을 이렇게 부착을 했을 때도 자력이 같을 텐데 실리콘 가죽보다 잘 미끄러놨어요. 오늘 테스트할 자력의 기준입니다. 정품 대비해서 자력이 더 세다, 약하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게 볼게요. 33.9g, 두께 1.59. 자, 두 번째 소개할 제품은 ESR 제품이에요.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한 개만 사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한 케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케이스와 하이브리드 위드 스탠드 케이스예요. 이 스탠드가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아래쪽에 뭔가 이렇게 힌지를 달아서 있을 법한 케이스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얘는 카메라 섬 쪽을 빼서 스탠드로 쓸 수 있게끔, 요거 아이디어 굉장히 신박한 것 같습니다. 힌지도 굉장히 짱짱하고 제가 만듦새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너무 무거우면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힌지가 아직 짱짱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반대로 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로 거치도 이런 식으로 되기는 합니다. 이게 거의 센터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놓으실 수가 있긴 하겠네요. 이게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이게 금속 재질이에요. 메탈 재질이다 보니까 단점이 있죠. 전체적으로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뒷판의 강도가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흐물흐물하지 않고 손이 아플 정도로 착용을 해볼게요. 자, 아무래도 옆면이 TPU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아마 사용하다 보면 변색이 올 겁니다. 시기의 문제지 변색은 필수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TPU 소재가 양쪽이 상당히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품 케이스를 꼈을 때보다도 손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느낌이에요. 충격 흡수를 위해서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버튼감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글 스위치가 동작 버튼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케이스별로 이게 뚫려 있는 게 있고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ESR 제품들은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잘 설계를 해서 버튼으로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두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면 나머지는 같습니다. 옆면 TPU, 뒷면 PC 소재로 되어 있고요. 강도 비슷하고 정품 자력을 하로 생각했을 때 얘는 중에서 중상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케이스의 장단점이 있죠. 가격을 보면 스탠드가 들어있는 게 23,900원, 그냥 일반 클래식이 14,900원, 9,000원 차이가 이거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저라면 둘 중에 하나 산다면 그냥 일반 케이스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거치해서 볼 일이 많다, 맥세이프 쪽에는 다른 카드 지갑만 부착을 하고 다니신다 라고 하면 솔루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무게랑 두께 측정을 해드릴게요. 킥스탠드가 달려 있는 케이스, 일반 클래식. 다음은 링케 케이스입니다. 자, 얘는 앞뒤로 이런 식으로 비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뭔가 매트라고 해서 샀는데 매트가 아닌 것 같은? 떼면은 매트한 재질이 나와요. 자, 매트한 재질을 사게 되면 장점이 뭘까요? 지문이 묻어나지 않고 유분이 많은 분들이 잡아도 뭔가 남지 않습니다. 흔적이 남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매트한 재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대신 클리어 케이스를 찾는 분들에게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뒷판의 강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ESR, 링케 모두 다 좀 그래도 서드파티 제품에서는 이름이 있는 제품들이죠. 옆면 TPU로 되어 있고 카메라 섬까지도 TPU로 되어 있어요. 뒷판만 지금 PC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다 색깔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링케 자력은 정품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중상 정도? 근데 아주 강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밸런스가 좋아요. 꼬리 부분도 적당히 잘 받쳐주고 요 정도 느낌. 튀어나와 있는 건 없고 안쪽에 뭐 에어포켓처럼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케도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액션 버튼 커버하는 버튼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감은 동작 버튼 쪽은 약간 조금 뻑뻑한 느낌이 있는데 나머지는 크게 뭐 걸림 없이 괜찮습니다. 탈착은 무난합니다. TPU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무게 보겠습니다. 31g, 뒷판의 두께 1.50. 다음은 RRE 케이스입니다. RRE 케이스는 삼성에서 뭐 투고 서비스나 이런 걸 받을 때 거의 기본적인 케이스로 삼성 제품과 조금 더 친해 보이는데 애플 제품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어허, 이거 좀 케이스가 특이합니다. 뒷판의 강도 굉장히 좋아요. 얘도 단단합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이거 뭐야, 올핏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측면에서도 단단함이 전해져서 봤더니 TPU를 최소화했어요. 근데 일단 눈에 띄는 점이 액션 버튼 쪽을 뚫어놨네요. 이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 카메라 섬 부분도 PC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만 라인을 살려서 TPU를 썼어요. 자력은 정품과 비슷한 수준, 중하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 꼬리 부분의 자력이 너무 약해요. 정품보다 더 약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품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밀어야 밀리는데 얘는 보면 이 옆에 부분 자유운동을 하는 것처럼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이게 은근히 여기서 안 잡아주면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어요. RRE 케이스에 대한 기억이 제가 PC 소재로 된 것들을 써봤을 때 상당히 빡빡하다, 안 빠진다 라는 느낌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TPU를 좀 섞어서 이런 소리가 나게 껴지고 뺄 때도 이런 끽끽 소리가 나긴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이 빠집니다. 뭐 상처가 나거나 하진 않아요. 무게 보겠습니다. 41g. 상당히 좀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1.80. 역시 조금 무겁다 생각이 들었는데 두께가 좀 더 두껍다. 두꺼운 만큼 보호는 잘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제품은 IMDu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처음 만나보는 신생 제품인데 일단은 안쪽은 비닐이 없고 바깥쪽은 비닐이 붙어 있네요. 꼬리 쪽에 브랜드 네임을 써놨네요. IMDu라고. 한 가지 특이점은 카메라 섬 부분에 TPU 소재로 마감을 해놨어요. 일단 첫 느낌은 카메라 섬을 보호했다는 점은 합격. 그런데 TPU 소재가 들어갔다는 점은 약간 물음표입니다. 이미 근데 벌써 살짝 노란기가 돌 정도로 TPU 소재의 어떤 색 변화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뒷판의 강도는 정품 대비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손으로 쥐었을 때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조금 근데 가볍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자력이 좋은데요? 지금까지 케이스 중에서는 자력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ESR보다도 자력이 좋아요. 정품과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좋아요. 껴볼게요. 카메라 섬 마감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카메라 쪽 막는 강화 유리를 쓰면 아무래도 화질 열화가 올 수도 있고 케이스를 꼈다 뺐다 할 때 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디자인은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
그래서 합격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먼지를 좀 막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액션 버튼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점, TPU 쪽이 좀 깊게 파여 있는데 손가락이 잘 닿지가 않아요. 신경을 써서 눌러야 돼요. 이런 버튼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무게 볼게요. 34.1g, 1.51. 얇기 때문에 이렇게 만졌을 때 울렁울렁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베루스의 제품이에요. 강화유리와 카메라 보호 강화유리를 같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격을 생각하면 또 결국은 이 세 개의 제값을 주고 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자, 베루스 이전에 했던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앞뒷면에 비닐이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 비닐을 뗄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한 가지 건너뛰면 안 되는 게 이 맥세이프 원 안에도 비닐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떼세요. 떼고 나니까 좀 투명한 감이 있네요. 근데 베루스 제품은 지금 딱 열자마자 느껴지는 게 약간 노란 감이 있지 않나요? ESR 제품과 1:1 비교를 해서 보더라도 분명히 제 눈의 차이는 아니죠. 그리고 뒷판의 강도 하입니다. 하. 이 보세요. 이거 뒷판이 상당히 물렁물렁해요. 완전한 TPU는 아닌데 PC를 상당히 얇게 쓴 것 같습니다. 보호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력도 좀 아쉽네요. 정품보다 떨어져요. 강력한 자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은 약간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도 간단히만 한번 볼까요? 필름과 카메라 보호, 아주 얇은 강화유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무게 보겠습니다. 베루스 제품이에요. 33.3g, 두께 1.51mm. 자, 다음은 케이안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제가 이번에 처음 만나보는 제품입니다.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함께 제공을 해줍니다. 바깥쪽에 필름이 있어요. 이건 떼기 쉬운 필름이 붙어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전반적인 느낌이 처음 딱 벗기자마자 투명도가 이 정도면 괜찮다. 카메라 선 부분까지 이렇게 TPU로 되어 있어요. 측면에 곡률을 좀 줬네요. 그래서 그립감을 높이기 위한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뒷판 강도는 베루스 제품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하지만 TPU 소재처럼 아주 흐물거리는 소재는 아니에요. 자력은 정품보다는 확실히 셉니다. 자력 때문에 많이 아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끼면은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액션 버튼 마감되어 있고 전체적인 버튼감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은품으로 주는 핑거링 타입의 맥세이프 액세서리가 상당히 근데 무거워요. 약간의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 정도로 무거워요. 자, 비슷한 퀄리티로 보였던 ESR 제품이 14,900원이라고 봤을 때 액세서리 값이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자, 무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만 34.7g. 자, 다음은 두께입니다. 1.51. 자, 다음은 끼움이라는 업체입니다. 카드 지갑을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업체였어요. 케이스를 딱 봤을 때는 일단 좀 실망스러운 첫 느낌이에요. 얘도 지금 옆면이 좀 누렇게 느껴집니다. 뒷판 강도 하, 여기 다 TPU, 다 변색 오는 쪽이에요. 베루스 제품과 거의 쌍둥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같은 공장에서 나왔나 봅니다. 케이스 퀄리티도 똑같아요.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 같이 동봉되어 있는 카드 지갑은 저는 스탠드형을 선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탠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붙이고 다니라는 건지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카드 지갑을 이 짝으로 같이 구매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네, 정품 카드 지갑을 붙여서 자력 테스트를 해봐도 안 좋아요. 약해요. 무게 한번 볼까요? 33.2g. 자, 두께 볼게요. 1.51. 근데 이 비닐은 좀 예쁘지 않나요? 케이스티파이가 살짝 생각나는 그런 패키징이어서 기대를 좀 했는데 아쉽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슈피겐 제품이에요. 제가 3가지 구매를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뒤로 이렇게 필름을 제거할 수 있는 손잡이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잘 떨어집니다. 이런 게 진짜 근데 중요해요.
바깥 부분은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떼놔서 옆면과 카메라 선 부분 TPU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번에 슈피겐 케이스의 특징은 맥세이프 케이스 쪽에 컬러를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화이트 컬러, 그리고 얘는 그래파이트. 기본 케이스 비교니까 얘를 먼저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면 뒷판 강도 아주 강합니다. 정품보다 오히려 더 단단하면 단단했지 밀리지 않습니다. 액션 버튼 마감되어 있고요. 맥세이프의 링을 보시면 다른 것보다 조금 두꺼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력 강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정품 대비해서는 훨씬 세다. 바로 끼워 볼게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게 좀 짱짱한 TPU를 사용을 했다. 슈피겐 케이스들은 좀 핏하게 좀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버튼감도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스탠드형 제품이에요. 이건 이제 삼성 정품 케이스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스탠딩을 할 때 필요한 액세서리를 매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께만큼 뒷판의 두께가 늘어났어요. 결론적으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일반 PC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묵직함과 강도예요. 슈피겐의 기본형을 봤을 때의 2배급인 것 같아요. 얘는 그래도 뭔가 좀 움직인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꿈쩍도 안 한다. 정말 단단한데 이게 어디서 또 느낄 수 있냐면 이 TPU 소재로 되어 있는 카메라 선 부분, 얘가 이렇게 굽혀져요. 근데 얘는 보면 같은 두께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을 강하게 가해야 됩니다. 자, 스탠딩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케이스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로, 가로, 거치 모두 가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스탠드 케이스 자력을 보시면 둘이 똑같거나 아니면 이게 자석이 더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더 약한 자력을 보여준다는 점. 꼬리 부분이 없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컨셉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맥세이프 케이스예요. 투명 케이스가 아닐 수도 있는데 투명한 재질에다가 뭔가 페인팅을 해놓은, 요거 이제 공대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감성이죠. 소재감이나 어떤 다른 부분은 울트라 하이브리드 맥핏과 거의 같은데 프린팅만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예쁜데 또 어떤 감성일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 제품 강력한 자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울트라 하이브리드 맥핏과 거의 같은 자력 혹은 좀 더 센 느낌? 이 마찰감이 조금 더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울트라 하이브리드 맥핏 무게 보실게요. 39.2g. 그리고 스탠드형 무게입니다. 무거워요. 65.8g. 와, 이거 추천 못 드리겠는데요. 자, 제로원 40g. 자, 이번에는 UAG 제품입니다. 옆면이 이런 식으로 각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 뒷면에 수평을 맞출 수 있는 돌기가 있어요. 카메라 쪽까지 연결돼서 TPU 소재로 되어 있고요. UAG가 이런, 이건 좀 약간 아쉬운데요. UAG 케이스인데 액션 버튼이 뚫려 있습니다. 뒷판 강도 정품 수준, 그리고 맥세이프가 육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자력은 정품과 이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력이 약간 아쉽네요. 근데 그렇다고 막 흐물흐물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고 정품보다 약간 좋거나 유사한 수준. 착용샷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과가 육각형 안쪽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께감이 좀 느껴지시죠? 야, 이거 빼기 힘드네. 상당히 탈착이 좀 빡세네요. UAG의 무게 47.5g, 두께 1.99. 자, 그래도 안전하고 떨어뜨렸을 때 파손을 막아주는 넘버원 제품은 UAG인 건 맞아요. 다음은 또 유명한 케이스죠. 신지모루 제품이에요. 뒷판의 강도는 정품 대비해서 한참 좀 부족한, 자, 옆면 TPU 소재 들어가 있고요. 액션 버튼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변색이 오지는 않은 정도인데 살짝 아주 투명한 느낌은 아니에요. 자, 자력은 신지모루가 또 유명하죠. 이 정도면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특징이 그립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에 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둥글게 깎지는 않았고 각을 줘서 깎아놨어요. 만져보면 차이가 좀 납니다.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옆면이 너무 두껍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버튼감은 무난합니다. 무게입니다. 34.5g, 1.50. 이번 제품은 로렌텍 제품이에요. 제가 로렌텍을 짜플 펜슬 사면서 한번 만났었는데 같은 회사인지 좀 궁금하네요. 되게 여러 개를 구매해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가장 저렴했다. 얘는 지금 제가 구매가가 7,900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TPU 소재 근데 마찰감이 조금 더 다른 제품보다 있는 느낌이네요. 카메라 섬까지 들어가 있고요. 액션 버튼 마감되어 있고, 맥세이프의 링이 상당히 좀 심플하게 딱 들어가 있다 라는 느낌? 신지 모르나 다른 이렇게 좀 큰 것들이 있었잖아요. 뒷판의 강도는 근데 좀 약한 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력도 한번 볼까요? 정품보다 약간 약한 자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착용샷. 이어지는 부분이 살짝 부자연스러운 느낌? 가격에 맞는 퀄리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못 쓸 정도냐 막 이렇게 욕할 수준의 퀄리티는 아니고요. 무게를 보겠습니다. 34.5g 두께 1.50. 자, 이번 제품은 미야크. 오, 단단한데요? 상당히 단단하네요. 딱 보자마자 되게 물렁거리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만져보면 그렇게 물렁거리지 않아요. 요거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또 필름을 깔끔하게 뗄 수 있어요. 카메라 선까지 TPU 들어가 있고요. 액션 버튼은 뚫려 있습니다. 자력은 정품 수준. 약간 밀림은 덜하지만 정품과 유사하다. 잡았을 때는 각진 느낌이 얘는 확실히 드네요. 이 이음새 부분을 깎아놓은 제품도 있고 둥글게 처리하는 제품도 있는데 얘는 확실하게 각을 줬어요. 자, 무게감 보겠습니다. 33.1g 두께 1.49. 가격을 생각하면 가성비 제품 맞습니다. 자, 이번엔 나하로의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이브리드부터 볼게요. 자, 일단 얘는 제가 테스트하면서 좀 꺼내봤을 때 실망을 했던 제품인데, 비닐이 얘도 떼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떼놨는데 이렇게 웬만큼에서 안 나와가지고 지금 막 뗀 건데 뭔가 이렇게 깨끗한 느낌이 안 들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케이스 뒷판 강도는 중상 PC 소재의 단단함이 있고, 옆면은 TPU, 액션 버튼 뚫려 있어요. 얘는 자력이 나쁘지 않아요.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랜드 네임을 좀 너무 강력하게 써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 뭔가 정중앙이 안 맞는 느낌 아닌가요?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맥세이프 링이 사과를 정확하게 품어내지 못하면 이거 좀 아쉽습니다. 만듦새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케이스 중에 가장 한 가지 더 제품에 있어서 리얼 슬림인데 올 TPU를 주다니,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핸드폰 가게에서 사면 공짜로 주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재질이에요. 이름에 맞게 하려면 사실 올 PC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리얼 슬림은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자력은 다이소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투명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리얼 슬림이 가격이 더 비싸요. 얘가 14,800원이고 얘가 지금 9,900원이거든요. 무게 한번 볼게요. 하이브리드 케이스예요. 나하로 33.8g, 리얼 슬림 34.1g. 리얼 슬림이 더 두껍다고. 이거 보면 볼수록 속은 기분이네. 자, 다음은 슈퍼쉘. 이 제품은 올 PC 소재입니다. 변색이 없을 거란 얘기죠. 상당히 가볍습니다. 슬림한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올 PC 얇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빼기가 어렵거나 잘 빠지거나.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액션 버튼 뚫려 있고, 아무래도 워낙 얇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버튼을 이런 식으로 걸어 놨어요. 한쪽은 뚫어 놓고 위에만 있고. 자력 보겠습니다. 정품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자력. 이렇게 쓱쓱 미끄러져요. 이게 얇은 케이스들의 문제예요. 얇다 보면 자력을 강하게 넣기가 어렵겠죠. 자석이 조금 들어가니까. 껴볼게요. 버튼감은 밀착되어 있는 만큼 바로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 얇게 만들다 보니까 카메라의 높이하고 이 카메라 섬을 보호하는 높이가 거의 똑같아요. 아주 약간 높아서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올 PC다 보니까 뺄 때 좀 얇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어렵습니다. 무게 보겠습니다. 슈퍼쉘 24.2g. 자, 두께 1.32.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동 개발을 한 제품입니다. 변색 없는 투명 케이스라는 타이틀로 만들어졌는데요. 올 PC 케이스다 보니까 뒷판의 강도 상당히 강해요.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지 않죠. 자력 한번 볼까요? 상당히 강력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던 IMDU 모델이 굉장히 강했고 슈피겐 제품이 강했었는데
거의 유사한 자력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강력한 자력. 케이스에 전반적으로 곡률이 들어가 있어요. 이 라인이 끼울 때도 무리 없이 타다닥 들어가고요. 이 케이스의 진짜 숨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버튼감이, 이게 저뿐이 아니라 지금 이 케이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야, 이거 버튼감이 진짜 좀 미친 것 같아, 너무 좋은데 어떻게 더 전달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눌러 보셔야 아는데 액션 버튼까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PC 소재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뺄 때 난리 나는데 얘는 빼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자, 다음 무게 볼게요. 33.6g, 1.54. 변색 없는 투명 케이스에 어느 정도 보호력을 갖춘 그런 케이스를 개발을 한 거고요. 혹시나 이게 너무 무겁다, 나는 가벼운 케이스를 찾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착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얇아서 더 잘 빠질 것 같은데 이거 빼기 진짜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이 무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24.5g, 1.34. 네, 오늘은 총 16개 회사에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를 사다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보를 얻었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게 있다, 좌표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2차 영상도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